그런데 한편에서는요,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역시도 재판 지연 측면에서만 본다면 대통령 측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고요. 또 관련 법적 통지서도 받지 않으면서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결국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주목되는 건요, 법원이 이런 이 대표 측의 의도를 간파를 했는지 사실상 여러모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겁니다. 네, 어제 저희도 이제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그런 내용의 이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했습니다. 앞서 등기 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폐문부재, 그러니까 문이 잠겼고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수령이 되지 않자 이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한 건데, 이 공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수취인이 인지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즉 이렇게 법원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직접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 공시 송달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이 대표 의지와 상관없이 이 항소심 절차에 속도를 낸 겁니다. 여기에 이 대표는 또 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법이 보낸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역시 계속해서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요. 1심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소송 기록을 피고인 측에 알리는 내용인데, 절차상 이 대표 측이 이를 수령해야지 이 항소심이 시작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1차 송달 때는요, 이사불명, 즉 수취인인 이 대표가 이사를 했는데 주소를 모르겠다는 그런 이유로 반송이 된 거고, 2차 송달 때는 앞서도 이제 짚어드린 그 폐문 부재를 이유로 돼서 반송이 됐습니다. 결국 서울고법은 어제 이 대표에게 이 세 번째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이걸 보냈는데, 이번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집에 사람이 있을 만한 시간대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인 이 집행관 송달도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대표가 계속해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 법원이 공시 송달 방식을 또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서울고법은요, 아직도 이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계속해서 항소심의 변호인을 개인적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임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성 조치를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선거법 사건 항소심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이 법원이 사실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역 전략을 경고하고 제동을 걸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 본인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죠. 이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일단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설 변호사님께는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또 사법 실무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기자가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선거법의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폐문 부재,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 이 이유로 지금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송달 집행관을 보내서 또 보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선 변호인 선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변호사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문 부재,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 선임, 자,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법원의 조치,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의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해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그 검찰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어떤 우편물을 보낼 때는 등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으면, 아니면 당사자 가족들이 없으면 보통 반송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집에 등기가 왔다가 가실 때, 반송이 될 때는 문 앞에다 붙여놓잖아요. 어떤 몇 월 몇 시에 등기가 왔다. 그리고 몇 차 방문, 다시 2차 방문을 언제 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본인이 워낙 바쁘셨으니까 저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은 아마 확인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뭐 몇 번 일부러 저는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좀 최근에 어떤 전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뭐 국선 변호인 안내장까지 보냈다는 것은
거는 일반적이긴 합니다. 보통 그 국선 변호인 안내장이 뒤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겠죠. 예, 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텐데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늦출 수가 없다. 이건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정말 이 사람이 행방불명 또는 외국 출장 그래서 집에 도저히 못 받는 상황일 때만 쓰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저희가 매일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알려진 공인에게 공시송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아마 저는 곧 준비가 될 것이라 보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어떤 전국 상황에서 어떤 이 신속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다 이례적이다.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결국 시간을 벌려는 거 아니냐.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실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 조치 때문에 국가의 존망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먼저 지금 그러니까 처리하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뭐 이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주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는 딴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 정치적인 이 노림수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 다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난번 1심 그 선거법 재판에 실형 선고 나오고 난 뒤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의 법정이 2번 남아 있고 역사의 법정과 민심의 법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재판 지연 진술을 통해서 현실의 법정은 뒤로 미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과 민심의 법정에서는 민심이 사실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인데 명색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더군다나 지금 그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에 신속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으면서 이사불명의 폐문부재 진짜 어떻게 보면은 율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 기술을 지금 교묘하게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헌재의 심판을 빨리 받아라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본인도 당당하게 대법이 633 원칙에 입각해서 빨리 본인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선언해야 국민이 좀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네.